시험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월 22일이 140회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시험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게요. 볼수 있나? 오케이. 요거. 자,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종강 일자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이 이제 보시면,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별도 특강이 한 번 있어요. 특강을 한번 진행을 하고, 15일부터 21일까지 파이널 임팩트 위크 시험 집중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22일 날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근데 22일 날 시험을 보시고, 이야, 조항월 씨 고생했으니까 나를 위해 소고기. 이게 아니고요. 자,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복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 후기를 이따 제가 다시 안내 드리겠지만 작성을 하시고 내가 진짜 느낀 거를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지만 뭘 해야 할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시험을 작성을 하시면서 제가 100%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뭘 느끼실 거냐면 이거 많이 봤는데 이게 나왔어.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거야. 즉 흐릿한 기억으로 답안을 쓰실 거예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그 안에서도 결국 이기는 자는 그걸 자신감 있게 쓰는 자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끝나고 나면 어쨌든 바로 후기 작성 그리고 나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실시간 기출풀이를 19시 30분부터 합니다. 그것까지 들으시고 그날을 끝내시고 그날에 여러분들을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실 거죠? 네. 네, 그래요. 제가 다 확인할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자, 시험일은 언제냐면 토요일이고요. 8월 22일입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실제로 예전에는 토일 시험이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토토하다가 갑자기 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일요일 시험만 봤던 거야. 그래서 시험이 토요일인데 시험 보러 안 가고 일요일 날 집에서 시험장에 갔어. 아무도 없어. 이런 상황들을 실제로 겪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행히 거의 토요일이기는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 장소. 꼭 한번 내가 어디에 접수를 하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미리 한번 어떻게 가는지도 좀 체크를 해놓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가는 동안에는 자차는 이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전날 수험표 출력꼭 해놓으십시오. 수험표 그리고 신분증. 우리 집은 지난번 합격자 중에 그 강상원 교사라고 있었었죠. 그 친구 신분증 안 가져가서 와이프가 살려줬잖아요. 그죠? 실제 그랬거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 장소하고 주차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날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2주 정도 남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시기가 실은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죠. 교사 시험은 학생 증후군이 어느 정도는 통하는 시험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그 집중도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걸 한자와 안 한자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범위가 넓은데 한 번이라도 보고 가면 조금이라도 더 떠오르겠죠. 아까 제가 서두에 흐릿한 기억으로 답안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누나 똑같거든요. 그럼에도 조금 더 진한 느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험 직전에는 최대한 많은 연차를 좀 사용을 해서 그 안에 또 여러 번 보실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반복입니다. 이 시기는 뭔가 새로운 걸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가 새로운 토픽을 딱 만났어. 만났는데 야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개념 키워드 한 두세 개 정도만 머릿속에 암기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이때까지 했던 자료들 있죠. 그걸 프리징 하시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옆에 보니까 우리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괜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친구를 떨어뜨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나온대. 이거 나온대. 계속 갖다 주는 거야. 그럼 그 친구가 뭘 못해요? 기존에 했던 걸 못 봐요.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럼 100% 사실이에요. 뭐 당연히 우리 멤버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나중에 한번 기분 나쁘면 써보세요. 진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어느 정도는 아까 제가 학생 증후군이 통한다라고 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범위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도 됩니다. 결국은 이게 나한테 살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가져가겠어. 라는 목표도 지금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라는 거. 왜? 아까 범위는 내가 했던 것 중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기사항,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실력이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꺼졌어요. 이걸 가지고 시험에 보러 가시는 거거든요. 이걸 반복하시는 거고. 자, 눈으로만 읽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자꾸 말로 하려고 하고 또 올리시고 내 머리를 좀 더 복잡하게 하시는. 반복을 하시면서도 내가 인지를 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그렇게 가달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료와의 단절. 고립되지 말고 파트너와 함께 다시 함께 학습 계획 수립 및 유지해라. 이거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처럼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일정을 맞춰가지고 학습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제 스터디 메이트들하고 시험 전날까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연차 내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계속 토토하고 심심하면 쓰기도 하고 또 심심하면 나가서 바람도 쐬고 그러고 이제 시험 보러 갔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또 의미가 있냐? 난 하기 싫잖아요. 그럼 걔가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거든. 걔가 하기 싫잖아요. 난 하고 있거든. 또 걔가 하거든. 이게 앞으로의 우리의 또 학습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인연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 될 거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함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인드셋. 자, 첫 번째는 자신감, 두 번째는 겸손인데요. 저희가 답안에는 항상 내가 몰라도 자신감 있게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오늘 답안 쓴 거 보니까 뒷장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뒤로 가면서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 처음부터 내 미천은 다 끄집어내 놓고 이제 남는 것 중에 이제 선택을 하죠. 그럼 점수가 희한하게 편성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뒤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 어쨌든 이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비거나 공백이 많거나 갑자기 또 늘어나거나 이런 느낌 없어야 돼요. 일관성 있게 쭉 가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엮어가지고 겸손과 친절이라고 했는데요. 교육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겸손한 자신감. 채점가는 뭐라고 했죠, 제가? 바보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교육사가 되시거나 혹은 교수님들 중에서 내가 출제한 거를 채점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분들이 출제한 것들을 그 키노트를 받아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채점을 하시고 익숙해지면 그냥 이제 그게 없어도 채점이 쭉 가능하겠죠. 근데 교사님들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떻게 돼요? 합격하신 지 꽤 되신 분들을 채점관으로 이제 섭외를 한다고 해요. 공부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본인이 채점하는 거 외에는 잘 모르신다고. 그것도 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남들이 낸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진짜 최대한 친절하게 써줘야 돼요. 그 친절함이 실은 가시성과 또 키워드로 연계가 되거든.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했죠? 짧은 시간에 채점관이 내 답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써야 돼요. 드립하고 깊게 읽기 시작하잖아요.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 무조건 거짓말을 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실전 가시면은 여러분들 뭐 쓸만한 거 없으니까 그만 이거 안 됩니다. 이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은 어떤 분들은 시험장 가보시면은 제출하세요라고 하고 앞에 서 있어. 그럼 막 글 쓰고 있어요. 안 멈춰요.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막 팔로 이렇게 맞고 막 써요. 진짜 그래요. 뭐 뺏어갈 때까지 야 여백 쫙 할 때까지 가져간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한 자라도 더 쓰려고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전략입니다. 자, 아까 요건 뒤에 가서 바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문제 배치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못 썼어, 5점이야. 또 못 쓴 걸 쓰겠죠, 뒤로 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5점보다 더 못 썼네? 4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모르는 문제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잘 쓰는 거 그 뒤에 모르는 거. 잘 쓰는 거 쓰고 또 모르는 거. 이렇게 해야지, 감점되는 요인, 즉, 폭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실제 맞습니다.
저희도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 막 백몇십 권 냅두고 채점한다고요. 그럼 사람 지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다가 딱 눈에 딱 보고 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일단 다시 첫 번째 분량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적당히 점수 줘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깔고 가거든요. 근데 딱 이제 문제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 키워드 없어. 그러면 이건 5점인 거야. 근데 그거보다 그 다음에 더 없어. 아까 몇 점이라고 했죠? 4점 돼 버린다. 근데 잘 썼어? 6점인데? 얘보다 좀 못 썼네. 그럼 이거 5점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문제는 제일 잘 쓰실 수 있는 걸 써야 됩니다. 오늘처럼 개판 치는 문제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왜? 여러분들도 봐보세요. 저, 사회생활 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분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인상이 좋고 왠지 내 스타일이야. 그럼 걔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씨, 내 스타일 아니야. 왠지 싫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두 가지 꼭 기억하셔가지고 가고, 자, 정독의 원칙. 자, 문제는 몇 번 읽어야 되냐? 최소 세 번 읽어야 돼. 왜? 실전 가면은 딱 문제 안 보고 앞에 토픽 딱 보이잖아요? 내가 아는 거야. 심장이 막 터질 듯이 두근거려요. 그래서 뒤에 걸 안 봐요. 근데 요즘 문제들은 봐보시면 1교시형도 한 개만 묻는 경우들이 뭐 그중에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비교해라. 뭐와 뭐를 써라. 뭐와 뭐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라.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럼 그걸 잘못 보고 그걸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틀린 게 됩니다. 틀린 게. 채점과는 진짜 땡큐예요. 자,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분량 보조. 자, 그다음부터 문제 본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서 뭘부터 보냐? 목차부터. 목차에 묻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틀린 거야. 오늘도 있었어요. 정의 쓰라고 했는데 또 본능적으로 개념이야.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거든. 이거 잘 읽으셔야 돼. 문제 몇 번 읽으라고요? 세 번. 자, 그리고 시간 함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COS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문제 대비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얘는 원리적인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그걸 또 편하게 쓰려다 보면 그림도 자꾸 그리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문제 대비 당연히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상황들은 거의 잘 없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1교시 13문제 중에서 11문제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다 알아. 한 문제를 버려야 돼. 그때는 방금 얘기했던 이 도메인들에서 버리셔야 돼. COS, DB, 알고리즘 이런 도메인들이 아무래도 원리적으로 쓰고 그림도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거든. 이해되셨죠? 우리는 근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아. 내가 오늘 쓴 거 보니까 열 문제 선택하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자,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가셔가지고 뭘 해야 돼요? 다 쓰려고 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손댄다 오늘처럼. 그리고 문제별로 최대한 많이 써낸다. 그러면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문제 공략 매트릭스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 실전 가시면 일반적인 경우가 1교시 기준으로 10문제를 선택을 하면 그중에 모르는 문제는 최소 3문제는 돼요. 누구나가 비슷해요. 근데 모르는 문제도 결국은 풀어야 되거든요. 안 풀면 점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풀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5점만, 5점,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이거 누구나 똑같아, 이것도. 자, 근데 이거 다른 문제 대비 똑같이 자신감 있게 써요. 나 몰라요라고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없겠지만 내가 보니까 문제가 쉬워. 어, 어.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떨까요? 쉽겠죠. 그때는 더 쓰려고 해야 돼. 이걸 자꾸 차별화라고 하는데 저는 차별화가 뭐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더 많이 쓰면 그게 차별화예요. 우리 교육사에서는. 하나라도 더 쓰려고 해야 됩니다. 정리하면 아는 문제는 더 쓰려고 하시고요. 모르는 문제는 기도하면서 최대한 자신감 있게 써라. 그리고 쉽게 쓰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는 뭐 남들이 알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근데 시험에서는 변별력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를 인력 공단에 조절을 해요.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해서 비율을 섞게 돼 있다고요. 그 상은 누구나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쉽게 쓰시려고 해요.
그래야지 채점감도 좋고 나도 좋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구조 유지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써야 되잖아요. 이때 첫 번째 규칙은 방향을 흔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어 뭐지? 대칭키와 비대칭키 암호화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근데 비교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개념부터 썼어. 근데 두 개의 개념을 안 쓰고 내려왔어. 그래서 그때 와가지고 밑에다 부랴부랴 개념 넣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그 밑에다 어딘가에 터치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2교 시형에서 조금 어렵게 전자서명하고 전자몽투를 물어봤어. 근데 내가 전자서명을 착각해가지고 다른 걸로 쓰고 있었어. 끝난 거야. 그때 돼가지고 엎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시고 뒤에 가서 터치를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일관성 있게 쭉 가셔야 됩니다. 이걸 흔들었었을 때, 아, 틀렸구나. 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뭐 방향성 잡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지 방어를 위한 4대 우회 접근법. 지금 모르는 문제에 대한 방어. 모르는 문제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가 공부한 토픽과 유사 토픽을 선택을 하세요.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묻는 단어를 반영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우리 서버린 AI 서버린 AI 서버린 다시 무슨 뭔 서버린 했었지? 서버린 AI 했었나요? 서버린 AI 하면서 제가 서버린 뭐 이렇게 적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서버린 몰라. 모르더라도 아는 비슷한 걸 가져와 가지고 서버린 뭐야 이렇게 적으라는 이야기. 근데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단어 딱 넣는 순간 틀리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단어 유추합니다. 단어 유추. 단어 유추는 딱 풀스펠링 혹은 그 단어를 가지고 뭘부터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도메인을 정하세요. 자, 이 도메인일 거야.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 토픽과 비슷한 그 근처에 있을 거야. 자, 그걸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위 도메인. 자,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 위에 기술 요소로 있는 걸 내가 알아. 근데 얘는 몰라. 그때 어쩔 수 없죠. 그냥 상위 걸로 쓰시면 돼요. 그럼 5점 줍니다, 무조건. 왜 틀리지 않았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루예요. 이제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돼.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 정하십시오. 기술적인 측면으로 쓸 것인가? 혹은 썰적인 측면으로 쓸 것인가? 우리 관리 기술사는 썰이 나아요. 근데 응용 기술사는 기술적으로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대부분들이 관리를 보시니까 지금은 이제 썰적인 측면으로 다만 방향성은 흔들지 말고 쭉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치명적 감점을 부르는 금기사항. 자, 끝맺음 명확화 하셔야 됩니다. 문제마다 끝, 교시마다 이하 여백 반드시 작성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너무 많은 공백을 만들지 마세요. 적당한 공백이 좋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백의 미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수정 룰 위반. 이거. 자, 우리가 이 영역은 내가 잘못 썼어.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물론 그런 상황이 안 생겨야겠지만 그때는 무슨 짓을 해야 돼요? X자. X자도 칙칙 이렇게 긋지 마세요. 자대고 반듯하게 긋으십시오. 근데 실은 그 칠 일이 생기면 끝났어. 없어야 돼, 그럴 일이. 근데 문제를 잘못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최대한 수정은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정 테이프를 쓰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안 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결국은 그 연습을 통해서 수정 없이도 쓰는 방법들, 앞뒤로 말을 맞추는 방법들을 계속 연습을 하거든요. 수정 테이프를 자꾸 쓰기 시작하면 말 좀 꼬이잖아요. 그럼 또 찌. 말 좀 꼬이잖아요. 띠. 이렇게 계속 해버린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수정 테이프를 안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익명성 유지 위반.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답안에다가 예를 든다고 여러분들 성함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시가 0점 처리가 아니라 전 교시가 0점 처리. 절대로 예시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름 혹은 여러분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별표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강조하고 싶으시면 단어의 줄 정도 끊는 거. 그 정도는 괜찮지만 뭔가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 채점관들은 여러분들 몰라요. 수험 번호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연습지에다가 이름을 적게 돼 있잖아요. 그 채점관한테는 그게 안 가요. 그래서 근데 진짜로 뭐 작정하고 내 표기를 막 해서 채점관이 이 사람 알게 됐어. 그럼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해 주시고요. 어, 누구나 시간이 쫓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1교시 그때 합격할 때 남은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었고요. 마지막 그리고 남겨놓고 마지막 문제 들어왔었거든요. 그럼 날아갈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연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최악도 이 정도는 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써야 되고 보통 한 7, 8분이면 한 문제 써요. 한 장 반 쓸 수 있어요. 그때 이 긴장감이 쓸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쓰신다. 아까 제가 어떻게 해요? 답안지 뺏어가려고 하다가 막 자꾸 쓰세요. 뭐라고 뭐 이거 뭐 부정행위 그런 거 안 해요, 그 사람들. 그 감독관들은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감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사 시험은 왜? 이건 컨닝이 불가능한 시험이에요. 그 사람들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컨닝 하라고 종이를 들고 와서 여러분 시험을 친다고 칩시다. 합격할까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거 보느라고 다 못 써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어쩌다가 젊은 감독관이 약간 조금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연세가 있으신 감독관들은 그걸 어차피 알고 있기 때문에 딱 가면 좋아. 문제 손대지 마세요. 보셔도 돼요. 와, 땡큐야 진짜로. 그런 행운이 함께 따라주기를 기도를 하고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시험 직전에 이제 파이널 임팩트 위크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가능하시면은 연차도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쓰는 감을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2, 3일씩은 참석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해서 될까? 공부하는 게 바쁜데? 아닙니다. 식시험은 어쨌든 쓰는 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하라고 하는지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알고 실제로 많은 멘트 이제 우리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때도 하고 후회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 그래서 꼭 참여를 2, 3일을 하셔서 시험 대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내고 이제 이 파라림픽 티크가 끝나고 나면 뭐예요? 바로 이제 시험이잖아요. 그럼 이제 전날 저녁이 될 거예요. 자, 그날 딱 이제 목욕 재개하고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책상에 딱 앉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 도구부터 세팅을 하세요. 중간에 있는 필수 무기, 자, 내일 가져갈 서브노트, 혹은 모의고사 정리본, 혹은 내가 봤던 자료들, 그리고 도형자 2개, 아날로그 시계 하나 더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챙기셔가지고 같이 가져가세요. 이건 무슨 용도냐면은 휴지도 여기 붙이셔야 되지만은 저기 뭐야 시계도 고정을 시키셔야 돼요. 막 쓰다 보면 정신없어서 시계 날려버리거든요. 그런 한두 번 날려가지고는 안 떨어질 정도로 붙여놓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것도 해서 날려요. 그때는 손목 시계를 봐요. 시험장에 시계가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저기 앞에 잘 안 보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도용자는 왜 2개 가져가라고 했죠? 쓰다가 부셔져요.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하나 더 챙겨서 가져가 주실 수도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전날 딱 앉아 이제 그거까지 딱 세팅이 됐어. 자, 그럼 이제 펜을 고르셔야 돼. 여러분들 펜 많이 가지고 계시죠? 자, 그 중에서 펜을 딱 책상 위에 쫙 펼치세요. 야, 이 펜이 나에게 운을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펜을 8개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볼 뚜껑을 따세요. 그리고 A4 용지 흰색 종이. 나의 마음과 같은 백색 흰색 종이를 책상 위에 딱 넣어서 그 선택한 펜으로 한번 쫙 그어보세요. 어, 이 펜이야. 아닌데? 이 펜이야. 쫙쫙쫙 꺼면서 이 펜이야를 선택을 해서 8자루로 가져갑니다. 자, 8개 자루는 가져가시되 교시마다 한 자루씩 새 거를 쓰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100번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똥이 엄청 묻어나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그 펜 못 버려요. 남은 거 또 쓰셔야 되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시마다는 무슨 펜? 새로운 펜을 준비를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근데 왜 8자루예요? 저는 교시마다 펜 2개를 썼어요. 50분 지난 펜을 교체해버렸어요. 어, 네, 그것도 제 들어온 글자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휴지 테이프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왼쪽으로 수면 루틴. 야, 내일 컨디션을 위해서 오늘 일찍 푹 자자. 이거 안 됩니다. 평소와 같은 패턴, 아, 맞다. 평소도 공부 안 하지. 평소와 같은 패턴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평소에 11시에 주무신 분들은 그 시간에 주무시는 거지, 그 전에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조금은, 살짝은 피곤하게 내 몸을 만들어 놓고 푹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일찍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어제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일찍 잔 건 아닌데 오늘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고 있다 뭐 딴 것 좀 하다가 바로 나와버렸거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까 이제 여러분들 답안 쓰실 때처럼 멍해지더라고. 그런 상황이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긴장감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 긴장 완화제를 드시거든요. 우황청심원이나 또는 그 기숙사계에 내려오는 그 정신과 가서 받을 수 있는 긴장 완화제가 또 있어요. 그걸 드시고 진짜 있어요. 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걸 드시고 시험 보러 가신다. 근데 이 약들의 역효과가 뭘까요? 이 고통주 심장의 박동을 떨어뜨리죠. 내 머리도 떨어뜨려요. 근데 안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라도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 아까 제가 파인 임팩트 있고 이런 데서 약을 먹어보는 테스트도 해보셔야 돼요. 아, 근데 누구나 긴장을 해요. 2, 30분은 발발발 손이 떨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2, 30분 딱 지나고 나면 애다 모르겠다 써. 나가 되면서 긴장이 다시 완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초기 긴장감 좀 떨어뜨리는 정도로 만약에 그런 약을 드셔야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테스트해서 내 머리를 둔하게 만들지 않는지 이건 꼭 테스트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미리 근데 시험장이 이건 복불복인데 어떤 장소는 막 쾌적해요. 어떤 장소는 막 갑자기 막 창문 열어가 더 찌고 겨울에도 막 창문 열어서 환기시킨다고 막 팬이 얼어요, 팬이. 그런 장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미리 이제 냉팩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사서 한두 개는 가져가셔서 이제 또 땀 많으시거나 혹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수원에도 쓰다 보면 땀 나잖아요. 그런 예방 용도로도 좀 가져가 주시고 자 12시 40분이 되면 점심시간입니다. 2교시가 끝나는 시간이죠. 그러면 13시 30분까지예요. 다시 자리에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요거 이해되셨죠? 근데 그러면 50분 동안 나가서 밥 먹고 오는 게 과연 현실적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간단한 도시락을 싸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간식도 싸가실 거예요. 그 간식 안 줍니다, 여기처럼. 간식 안 주니까 간식, 초콜릿이나 두뇌 회전에 좋은 거, 여러분 뭐에 맞는 걸 챙겨 가셔야 돼요. 자, 근데 쉬는 시간마다 무조건 간식 드세요. 배 안 고파도 드세요.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럼 그렇게 드시다 보면 점심 때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지금 간식만 먹어도 배고프시잖아, 다들. 근데 배가 별로 안 고파요. 그러니까 도시락은 간단하게 싸가세요. 근데 여름이니까 그래도 혹시 상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음식 아니면 도시락 통에다가 넣어서 보온이 될 수 있게 해서 가져가시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는 시간에 간식 잘 챙겨 드셔가지고 나는 오늘을 위해서 와이프가 혹은 배우자가 15첩 반상을 사주기로 했어. 들고 가가지고 앉아서 그 먹는 것도 그것도 이상해요. 사람들 다 쳐다봐. 그러지 마시고 간단하게 싸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 할 수 있나요? 네,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험장에서 식사가 가능하니까 가볍게 이제 드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일날 아침 이제 준비가 다 됐어. 우린 당일날 아침에 갈 거잖아요. 자, 언제 입실해야 되냐? 최소 1시간 전에 입실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1시간 전부터 딱 입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2시간 전에도 입실이 가능한 장소도 있었고 1시간 반 전에 입실이 가능했어요. 그래도 여유 있게 1시간 이전에는 도착을 하세요. 시험 장소에. 그러고 나서 뭘 하냐? 시험 장소에 딱 먼저 딱 들어가. 그러면 거기에 내 자리가 딱 칠판에 붙어 있거든요. 책상에도 자리 번호표가 붙어 있어요. 그치, 붙어 있어요. 자, 그럼 그 자리로 딱 간다? 그러고 나서 딱 앉아. 그리고 나서 책상을 흔들어 봐. 어? 이거 뭐지? 책상에 번호표 안 붙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앞에만 붙어 있어요. 그럼 흔들어 봐. 흔들려? 자, 옆에 책상과 내 책상을 바꾸는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바꿔도 아무도 뭘 안 하니까 다만 그 주인이 나타나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모른 척하고 앉아서 책상도 교체하고 요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가셨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는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손 푸세요, 손. 도메인 책 딱 피셔가지고 손을 풀어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시잖아. 안 하는데 실전 가시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이 시점부터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쫙 풀고 있다가 시작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따끈따끈한 손에서 쫙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독관 분들은 여러분들 도와주는 사람. 그래도 불편한 거 있잖아요. 눈치 보지 마시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경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쓰다가 보니까 종이가 14페이지가 아니에요. 와, 이거 멘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답안지 먼저 받아서 그 이름 적으시면서 이제 쫙쫙 한 장씩 넘겨가지고 14페이지 딱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 예전에는 저희가 무조건 답안지를 접었어야 돼가지고 안 하고 싶어도 하는데 요즘에는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펼쳐지는 답안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로 묶어서 줘가지고 접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쓰시는 답안지는 그냥 넘기기 쉽게 돼 있는 답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끝에 14쪽이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딱 잠깐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긴장감을 자꾸 낮추려고 하고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리세요. 야, 이 시험 망치면 나는 또 수업 들으러 가야 된다. 씨. 농담이고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잡고 리셋을 하시면서 이제 손도 풀고 시험 시간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에 자, 무조건 간식 드시는 겁니다. 저는 몬스터를 3개 사서 갔어요. 몬스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또 각성 효과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그 시차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침에 멍해가지고 근데 첫날 또 이제 법인장님한테 인사드려야 되는데 멍하니까 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가다가 슈퍼 들러서 몬스터를 딱 샀어. 레드불 사러 갔는데 몬스터가 세다고 하더라고요. 피지봉이. 그걸 먹었어요. 우와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시차 적응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힘들면 몬스터를 먹었는데 그래서 시험장에는 몬스터를 3통이나 사들고 갔어요. 1교시 끝나고 반통. 그리고 2교시 끝나고 반통. 새 거. 3교시 끝나고 또 반통. 그렇게 먹고 나니까 계속 유지가 되더라. 자,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 집중도는 식사하시고 나면 떨어집니다. 이건 좀 누구나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건 자기도 모르게 애따 모르겠다 쓰는 경향이 좀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때 집중도를 자꾸 유지하시려고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모의고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자 그럼 쉬는 거야. 자, 이제 시험 1교시 딱 끝났어. 20분 쉬거든요. 20분 쉬는데 그럼 흡연자분들은 빨리 후딱 내려가셔가지고 그 흡연 장소 그날 딱 공지가 될 거예요. 여기 흡연자 없으시네 다행히. 또 모르지? 자, 그래서 흡연자분들은 빨리 한 대 피고 올라오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 자, 1교시 딱 보고 나니까 야, A 도메인에서 토픽이 엄청 나왔어. 그럼 쉬는 시간에 뭘 봐야 돼요? 그 도메인 교재를 보시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당연히 점심시간도 그걸 아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진짜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어. 우리 홍모 기술사님께서 관리를 따시고 면접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응용을 보러 갔어. 공부 그 사이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응용 보러 갔는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네트워크가 몇 문제 나왔어요. 응용 네트워크가 많잖아요. 네트워크를 교재를 딱 펼치고 쭉쭉 보다가 RFID에 갑자기 꽂혀서 야, 유형이 이런 게 있었네. 맞아. 내가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지? 하고 뒀고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RFID 유형이 딱 있었던 거야. 응용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양술사 됐어. 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라? 간식 짧게 드시고 담배 빨리 피고 오셔가지고 출제 비중이 많은 도메인의 교재를 꼭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합격은 지금 여기 있는 네 단어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신감, 겸손, 그리고 채점관을 생각하는 친절과 배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1교시 어렵고 2교시 어렵잖아요. 그럼 실제 시험장 가면 집에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쉬워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 속에 끼시면 안 돼요. 우리 연습했잖아요. 그죠? 400분 버티셔야 돼요. 우리 우리 서브멘토신 황지성 교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1교시 합격할 때 1교시 딱 보고 집에 가고 싶었다.
어, 연락 와가지고 집, 너 미쳤어?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포기 안 하니까 봐. 결과를 봤잖아.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7시 20분 되면 종소리가 울릴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또 그때 보면 아주 개판이에요. 막 진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어. 또 좀 막 울면서 멘토들한테 전화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지난번이었나? 우리 박모님은 저한테 전화 오셔. 그딱 어? 딱 끝나자마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쁜 마음에 보통은 그러잖아요. 멘토님 고생하셨어요. 막 이런 인사부터 먼저 하거든. 그런 것도 없어. 씨발 막 그런다고. 왜 왜? 그러고 나서 끊어. 전화도 안 받아. 그 알고 보니까 30분 동안 그러고 있었대요. 어. 어, 자기는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야. 그때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합격했어. 그게 뭐 만감이 교체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즉 그만큼의 어, 열정 그리고 혹은 집중으로 하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결국은 포기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앞서서 제가 잠깐 안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까운 카페로 이동하십니다. 가셔서 제가 뒷페이지에 될 건데 일단 복귀부터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19시 30분부터 기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출풀이 참여하셔서 그날 푸신 거 한번 쭉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칭찬하세요. 잘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잘했어. 뭐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이 누구나 똑같은 생각을 해. 왜? 기출풀이를 보고 나면 내가 쓴 거 완전 다르거든. 비슷하게 쓰기도 했겠죠. 근데 해설집은 그날 멘토들 11명이 한 문제를 N방 해가지고 한 문제를 몇 시간씩 하면서 작성을 해요. 당연히 완성도가 높겠죠. 그죠? 모르는 문제들이라도. 근데 여러분들 그걸 25분에 써야 되잖아요. 당연히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순간 에이 떨어졌어. 씨. 쉽게 마음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안에 또 합격자가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나의 스스로를 대견하다 칭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귀 작성 게시판은 제가 여기 공지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게시판에 보면 시험 후기 복귀라고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동안의 선배들이 쭉 해놓은 복귀가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봤거든요. 그래서 회고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문제별로 이렇게 뭐 썼어요라고 하는 분이 있고 이것도 보면 문제별로 뭐 썼어요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이씨 이건 잘못 썼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문제별로 이렇게 점수를 제일 좋은 점수 낙관치 그리고 평균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아 최악의 경우는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봐요 채점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 근데 이걸 해서 내가 본 사람들 중에서 합격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점수, 복귀의 점수를 보면. 근데 합격을 해.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나 더 쓰셔야 될 게, 앞으로 내가 시험장에서나 공부를 하면서나 하지 말아야 될 거. 근데 여러분, 그날은 이게 엄청 강하게 오면.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거.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야. 라는 다짐을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게 다음 사이클의 내 방향이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진짜 손치 차이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복귀까지 하고 뭘 해야 되냐? 기출 풀이를 참여를 하실 거예요. 카페에 보시면은 기출 풀이 링크는 제가 거기 배너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당일 19시 30분, 8월 21일 19시 30분에는 관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관리하실 컴퓨터 시스템 운영 시험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후 3시부터 컴퓨터 시스템 응용 진행할 거예요. 시간은 길어봤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다 참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교사 시험은 교차 출제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관리 거를 응용해. 응용 거를 관리에 출제를 해. 그래서 근데 이 출제 패턴이 지금 봐보면 기출 베이스가 50%예요. 그럼 양 두 종목을 교차 출제하는 그걸 포함해서 50%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번에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다시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낯설진 않을 거잖아. 그래서 다음날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진행하는 기출풀이도 꼭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날 당일 22일 날 19시 30분 돼서 기출풀이 끝나고 나면 뭐 저 가가지고 뭐
뭐 드실 거잖아요. 엎어질 때까지 드실 거잖아. 그럼 다음날 일어나면 3시야. 한 2시 반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부분들께서 이제 심화반에서 이제 다음 사이클에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각 반 멘토님들 다 챙기실 거고, 일요일은 이제 그렇게 보내고 24일부터는 이제 또 이벤트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다만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오셨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연속성에서 여러분 휴식도 좀 취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들은 좀 약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도메인들 있잖아요. 그걸 좀 미리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감히 추천드리자면 당연히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두 번째 이번에 수업하면서 어려워하는 게 보안이었거든요. 이두 가지 또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봐놓고 이제 또 다음 사이클에 합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24일부터는 셀프 테스트, 지금 놀면 뭐하노 셀프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카페에다가 지금 우리 하는 패턴대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이때는 자유롭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에 선배들도 셀트를 다 하실 거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라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쓰는 감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혹은 내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남들이 쓴 거 기다렸다가 그걸 필사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 4일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심화반이 토요반은 9월 5일, 그리고 일요반은 9월 6일 날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가장 이제 가시면은 빨리 등록을 해놓으세요. 신청을 해놓으시고 그때 시험 보고 나서 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미리 다 신청해 놓으시고, 저희 장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재에 있는 패스트레인에서 다음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나가지고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또 내 성장을 하면서 교육사로 결국은 결과를 받으실 거고, 저희 비개너 기술사 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교재에도 이렇게 담겨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의 멘티님들이셨어요. 어, 저희 멘티님들이고 그분들이 지금 함께 빙의너 교육사회를 조직? 아니, 죄송해요. 뭐 그런 나쁜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여기서 기술 세미나 여러 프로젝트들 강의 이뿐만 아니라 이런 멘토링 활동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이 우리 기숙사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함께 동료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장소 있잖아요. 이 장소가 여러분들 이제 곧 합숙을 가시잖아요. 합숙 가면은 연수원에 가잖아요. 동양인재개발이나 뭐 근처에 연수원을 가는데 그 연수원이에요, 여기가. 근데 합격하신 분들한테 연수원 가자고 이제 연수하자고 하면 다 거기를 또 가재. 자기들이 그때 공부하면서 막 쩌스렀던 기억이 강한 거야. 근데 이제는 합격한 자로서 거기에서 뭐 해요? 마시고 놀고 떠들고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이러한 시기들을 만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인 내용인 거고, 네, 오늘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험 전 준비 사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